파리에 산다. 길을 지나가다 문득 아름다운 집을 볼 때마다 그 집의 우편함에 편지를 적어 놓곤 했다. 당신의 집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싶은 한 건축가로부터. 간혹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집에 초대를 받았고 그 집에 숨어있는 신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건축사무소에서 이렇게 일만 하다가 죽고 싶지 않은 리미에르 클레제에게 어느 날 아침 부동산 중개인 알랑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뻥주르, 무슈 리미에르 클레제, 찾던 집이 나왔어요. 이건 거의 기적 같은 가격에 최고로 좋은 자리예요. 조금만 지체해도 이 집은 팔릴 거예요. 어서 서둘러요. 파리 시내 중심부, 그것도 누구나 살아보고 싶어하는 시태섬에 그렇게 싼 가격에 집이 나왔다니? 리미에르는 아주 싸고 낡은 집을 원했었어요. 직장인의 주머니는 먼지처럼 가볍고 은행 대출이자는 돌덩이처럼 무거우니까요. 프랑스인 모두가 사랑하는 노트르담 성당뿐 아니라 루브르 박물관, 오세르 미술관이 있고 아름다운 생강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시태섬에 집 한 채 소유하는 것은 프랑스인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겉만 봐도 좋기 100년은 넘은 집, 내부 역시 많이 낡았겠죠? 이 집의 정문은 오래된 나무로 만든 문이었습니다. 초인종벨을 눌렀습니다. 집 내부는 낡아 있었고 오래된 먼지가 곳곳에 수북히 쌓여 있었죠. 청소를 안 한 지 좋기 몇십 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휩싸일 때쯤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마루를 밟을 때마다 또각또각하는 구두굽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그 또각거리는 소리는 먼지가 가득 쌓인 저택의 분위기와 묘하게 어울려 음산한 느낌이 들게 했다.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손이 내 어깨에 내려앉았다. 으아!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다행히 그것은 알랑의 손이었다. 아니, 리미에르 씨, 왜 이렇게 놀라세요? 얼굴은 또 왜 이렇게 창백해요? 무슨 일 있어요? 나도 깜짝 놀랐잖아요. 괜찮아요? 아니, 이 집은요, 대체 꼭 옛날 유령의 집 같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주인이 기다릴 테니 2층으로 올라가시죠. 아주 오랫동안 방치된 것이 분명한 그 집의 계단을 오르던 리미에르는 계단 왼쪽 난간에 비해 오른쪽 난간의 높이가 훨씬 낮다는 걸 발견하고 100여 년 전의 건축가는 왜 이런 낮은 난간을 설치했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리미에르는 잠시 발길을 멈추고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머금은 계단 바닥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손으로 먼지를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맙소사. 손으로 먼지를 걷어내자 와인빛의 대리석이 드러났는데 희귀한 대리석이었습니다. 2층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집주인은 아니었고 집주인 피터 왈처의 대리인이었는데 리미에르에게 이 집을 산다면 집을 어떻게 수리할지 물었죠. 집이 좀 넓으니 조금씩 수리를 해야겠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손을 좀 보고 싶네요. 그녀의 말에 의하면 집주인은 이 낡은 집을 잘 봐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가 만약 마음에 안 들어서 싹 고치고 싶다고 했다면 이 집을 팔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집주인 피터 씨를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미에르가 들은 모든 이야기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했죠. 며칠 후 우편으로 스위스 르체르넨 기차 1등 석표와 호텔 예약권, 말처 요양병원 약도, 그리고 5천 유로의 수표가 담긴 봉투를 받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터 말처라는 사람입니다. 당신과의 즐거운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디 제 초대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을 담은 건축을 모티브로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 백희성의 빛이 이끄는 곳으로, 이 소설은 사실 10년 전인 2015년 보이지 않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가 북로망스에서 재출간되었어요. 얼마 전 지인에게 추천받고 읽어봤는데요. 1장을 다 읽기도 전에 내용보다는 작가의 위트 있는 표현에 호기심을 느껴서 읽기 시작했거든요. 소설인데 마치 다큐를 보는 것처럼 생생한 표현이 눈앞에 그려지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중간으로 넘어가면서 영문도 모른 채 집주인의 요구에 움직이는 주인공처럼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내용 전개에 살짝 지루해지기도 했어요. 건축가라서 이런 이야기를 끼워 넣은 건가 싶기도 했는데, 이야기가 진실을 향해 가면서 다시 페이지를 앞으로 넘겨서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소설의 3분의 2 지점을 넘어가면서 보석처럼 반짝이는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그런데 작가에게 이 책 어떤 소설이에요? 라고 물으면 어떤 얘기도 하지 말라고 독자들이 신신당부를 했대요. 아마도 직접 감동을 느껴보시길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C'était le bon temps dans le palais d'antan, on allait danser toute la soirée. La valse musette, des balades au canal en revenant du bal pour boire un godet dans un petit troquet ou bien une guinguette. C'était le bon temps dans le palais d'antan, il y avait des gamins, des petits gavroches, les mains dans les poches, le béret sur la tête, ils marchent en sifflant ou à bicyclette à Ménilmontant. C'était le bon temps dans le palais d'antan, c'était le bon temps. C'était le bon temps dans le palais d'antan, on allait danser toute la soirée. La valse musette, des balades au canal en revenant du bal pour boire un godet dans un petit troquet ou bien une guinguette. C'était le bon temps dans le palais d'antan, il y avait des gamins, des petits gavroches, les mains dans les poches, le béret sur la tête, ils marchent en sifflant ou à bicyclette à Ménilmontant. C'était le bon temps dans le palais d'antan, dans le palais d'antan. C'était le bon temps dans le palais d'antan, c'était le bon temps.